60이 넘으면 일자리가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누가 나를 써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셨을 겁니다. 괜히 나갔다가 눈치만 보게 될 것 같고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마음을 접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을 위해 준비된 일자리는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어르신 일자리에 매우 큰 규모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들 모르십니다. 적게는 한 달 생활에 작게 보탬이 되는 자리부터 크게는 노후 생활비에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는 자리까지 정말 다양한 일들이 어르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도 조건에 맞추면 수급비를 모두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몸이 편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어디에 이런 정보가 있는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어디에 가서 신청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그냥 포기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막막함을 차근차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르신 일자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지금 나에게 맞는 자리는 무엇인지, 어디에 가서 어떤 순서로 신청하면 되는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와는 어떻게 함께 가져가면 되는지까지 편하게 앉아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그동안 헷갈리셨던 부분들이 많이 정리되실 겁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사회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셨던 세대가 이제는 모두 노후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정부도 이제는 단순히 용돈만 드리는 복지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만 계시라는 복지에서 원하신다면 다시 일할 수 있는 복지로, 그 결과 어르신 일자리에 쓰이는 예산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만들어지는 자리는 전국을 통틀어 수십만 개가 넘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많은 일자리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는 사실입니다. 지역을 돕는 공익활동 자리, 경험을 살리는 사회 서비스 자리, 월급을 받는 민간 기업 자리, 이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내가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먼저 가장 많이 뽑는 자리부터 보겠습니다. 지역 사회를 돕는 공익활동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 자리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활동비를 받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안부를 살피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 홀로 사시는 분이 외로움에 지지 않도록 누군가가 꾸준히 찾아가서 사람 냄새를 나누는 일입니다. 어려운 가정을 돕는 역할도 있습니다. 아이만 있는 집,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는 집, 그런 가정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맞아주고 간단한 간식을 챙겨주고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지키는 일도 있고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안내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하루 종일 서 있는 일이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 정도만 정해진 요일에 나가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몸에 큰 무리가 가지 않게 일과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이미 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가장 고맙다. 누군가에게 오늘 나의 방문이 힘이 된다는 사실이 살아있는 느낌을 준다. 이것이 공익활동 자리의 진짜 가치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전문성을 살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평생 사무실에서 일하셨던 분,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분, 요리를 하셨던 분, 장사를 하셨던 분, 이런 경험을 가진 어르신들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에서 보조 선생님처럼 함께하는 역할,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을 곁에서 도와드리는 역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민원인을 안내하는 행정보조 역할, 공원이나 하천을 관리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지키는 역할, 학교나 마을에서 안전 지도를 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살피는 역할까지, 이런 자리는 공익활동 자리보다 조금 더 자주 나가고 조금 더 오래 일하는 대신 활동비 역시 그만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컴퓨터를 다시 배워야 한다는 말에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나이에 비해 새로운 공부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육을 끝까지 들어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할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육 비용을 내는 것도 아니고 모든 과정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재미도 있고 같이 교육을 듣는 분들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자리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평생 쌓아온 경험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사회에 쓰면서 활동비도 함께 얻는다는 점입니다. 그 자부심이 노후에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민간 기업에서 직접 뽑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근무 시간도 길고 일의 강도도 조금 더 있는 대신 받는 월급이 확실히 큽니다. 아파트나 건물의 경비와 관리, 주차를 돕고 출입을 살피는 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드리고 차를 안내하는 일, 식당이나 급식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돕는 일, 마을버스나 셔틀버스를 운전해서 사람들을 태우고 내리는 일,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막고 시험지를 관리하는 일,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를 나누고 각 집에 전달하는 일, 이런 자리는 대부분 하루에 여러 시간 나가고 주중 내내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그 대신 젊은 시절 직장 생활처럼 월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신다면 노후 생활비가 훨씬 든든해집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특히 건강 상태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서 있는 시간이 너무 길지는 않은지, 밤을 새우는 근무는 없는지,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어야 하는지, 이런 조건들을 자세히 확인하고 내 몸과 충분히 상의한 뒤에 선택하셔야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건강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일자리들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컴퓨터나 휴대폰이 익숙하신 분들은 어르신 일자리를 모아둔 전용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을 선택하고 원하는 일의 종류를 고르면 현재 모집 중인 자리 목록이 한눈에 나옵니다. 관심 가는 자리를 누르시면 하는 일, 근무 시간, 받는 금액, 문의 가능한 기관과 전화번호까지 자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하기 버튼을 눌러 이름과 연락처, 사는 지역을 입력하면 접수가 마무리됩니다.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직접 방문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을 받고 싶다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노인복지관, 대한노인의 지회, 시니어 클럽 같은 곳에 가셔도 됩니다. 이 기관들이 실제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곳들입니다. 지금 어떤 자리가 있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지, 이미 마감된 자리는 무엇인지, 언제쯤 다시 모집이 열리는지 담당자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내가 이래서 돈을 벌면 생계급여가 바로 줄어드는 것 아닌가? 조금 벌고 그만큼 줄어들면 결국 남는 게 없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 때문에 아예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 걱정이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일해서 버는 돈 전부를 그대로 소득으로 보지 않고 일정 부분을 빼주고 나머지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면 생계급여가 약간 줄어들 수는 있어도 일을 전혀 하지 않을 때보다 일을 하면서 받는 총 수입이 더 많아지도록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혼자 계산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서 얼마까지 일할 수 있는지, 얼마를 벌어도 어느 정도는 생계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담당자와 직접 상담을 해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수급비가 줄어들까봐 두려우신 분일수록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상담 창구를 이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어르신 일자리에 참여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 공익활동 자리나 사회서비스 자리에서 받는 활동비는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대부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그대로 받고 활동비는 활동비대로 온전히 가져가시는 구조가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받는 월급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들어가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를 벌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이 부분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안전 수칙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이 기준입니다. 어떤 자리든 내 몸이 견딜 수 있는지 먼저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서 있는 시간이 긴지, 야외 근무가 많은지, 야간 근무가 있는지 이 부분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에서 일하실 때에는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특히 일하다 다쳤을 때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받아 두셔야 합니다. 근무시간, 휴게시간, 월급과 지급 날짜 이런 내용이 적힌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 사본을 집에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말로만 약속한 일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먼저 요구하는 곳은 무조건 의심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내면 좋은 자리를 소개해 주겠다. 교육비를 내야 높은 급여의 일자리를 연결해 주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자리를 떠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 지원 어르신 일자리는 상담비도 없고 교육비도 없습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60이 넘었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한다는 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 오늘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이 노후를 버티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전쟁과 가난의 시절부터 맨손으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분들이 바로 지금의 어르신들입니다. 그 강인한 마음과 지혜는 지금도 그대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 힘을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조금 덜 힘든 방식으로 꺼내 쓰실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생각만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한 걸음만 실제로 옮겨 보셨으면 합니다. 컴퓨터로 어르신 일자리를 검색해 보셔도 좋고 내일 동사무소에 들러서 상담을 받아 보셔도 좋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가까운 기관을 안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자녀분들께 이 영상을 보여주시고 함께 정보를 찾아보자고 부탁해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을 위한 자리는 이미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금의 용기와 작은 첫걸음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든든해지고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연금과 일자리와 노후 지원 제도에 대해 천천히 하지만 빠짐없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